지난 17일 중단됐던 행정 전산망이 복구된 첫날, 광주 전남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의 교육발전 특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완도 해상을 항해하던 5,000톤급 화물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배에 탄 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장애인체전에서 특별한 공연을 펼쳤던 영암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이 꿈을 위해 매일매일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로 중단됐던 민원 서류 발급이 광주 전남에서도 재개됐습니다. 각 주민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받으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행정복지센터. 이른 아침부터 주민등록 등본 등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걸 떼야 되는데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약을 못 하니까 저 전산이 복구됐는가 하고 또 가서 보면은 안 됐다고 아침부터 했는데. 목포시청 민원실에도 서류를 발급하려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처럼 주민센터에서 서류 발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청을 찾은 겁니다.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데 서류가 급해서 토요일까지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빨리 왔어요. 지금 바로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전입신고 등 그 날짜에 반드시 민원 처리가 돼야 했던 그 업무들은 오늘 민원 처리를 해드리고 날짜는 17일로 소급해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이 지나자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은 평소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민원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몰리셔가지고 바빴는데 그 상태에서 전화도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행정 전산망이 정상화됐지만 미리 서류를 떼어놓으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서류 발급 민원인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한 달 평균 1,000명의 인구 순 유출을 기록하는 등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순유출 인구는 광주가 1,173명, 전남은 1,606명이었습니다. 지난 1, 2분기까지 합치면 광주에서 6,484명, 전남에서는 2,409명의 인구 순유출을 기록해 한 달 평균 1,000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역을 떠난 인구의 대부분은 20, 30대로 직장과 교육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은 오늘 2023 전남교육행정협의회를 갖고 교육발전특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과 유보 통합 기반 마련, 고졸 일자리, 급식비의 분담 비율 조정 등 안건을 협의했습니다. 전남교육행정협의회는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도 혐의로 붙잡혀온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잡히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경찰이 피의자를 잡아놓고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경찰서 앞에 있던 순찰차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19살 남성이 광주 동부경찰서 앞에서 달아나자 경찰관들이 급하게 뒤쫓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이 남성은 이곳 현관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다 잡아놓은 외국인 피의자를 놓친 것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이 피의자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을 때리고 달아났는데 수갑은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보 사용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그 경찰관이 상황을 피해내서 하는 건데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광주경찰이 피의자를 잡고도 놓치는 일은 잊을만 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5달 전 월곡지구대로 잡혀온 외국인 10명이 창밖을 통해 달아났는데 경찰이 별도의 감시를 하지 않고 있었고 1년 전 하남파출소에서 벌어졌던 지명수배범 도주 사건 역시 경찰이 방심하다 일어났습니다.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잇따르자 광주경찰청이 올해 여러 차례 각별히 주의하라는 내부 공문을 내고 교육도 했지만 소용은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이러한 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거는 정말 경찰관의 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광주 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송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경위와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완도 해상에서 야간 항해를 하던 5,000톤급 화물선이 무인도의 충돌에 전복됐습니다. 해경의 신속한 출동으로 선원 13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해상. 대형 화물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화물선에 접근합니다. 낮아가지고 빨리 접근해서 사람 한 명씩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고 선박은 모래를 운반하던 5,000톤급 화물선으로 경남 진해로 항해하던 중 무인도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 함정과 구조대 등을 급파했습니다. 선원대사 선장이 해상 명령을 내려서 가세요. 인명만 유치해서 나왔어. 다행히 승선원 13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화물선은 사고 발생 50여 분 만에 결국 전복됐습니다. 선박에는 많은 양의 기름이 실려 있었던 상황. 해경은 특공대를 투입해 배 밑부분의 파손 부위를 수리하고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사고 선박 주변 해상에 오일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를 완료했고요. 이제 석특단 안도구조대원들이 해상에 입수해서 사고 선박 해상 에어베이트를 공세를. 해경은 화물선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신안군 아폐읍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목포 해경은 방화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오늘 국과수와 합동 현장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8시쯤 신안군 아폐읍 남촌 선착장에서 계류 중이던 선박 21척 가운데 17척이 불에 탔습니다. 제4회 서남해안 세계 서험 포럼이 내일 신안군 자읍면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AI 시대와 섬의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들의 기조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남해안 세계 서험 포럼은 내일 오후 2시부터 목포 MBC의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됩니다. 최근 마무리된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에서 특히 주목받은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학교 학생들이 선보인 주제 공연인데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연습에 또 연습을 하며 편견과 장애를 극복하고 있는 이들을 서희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섬세한 춤사위가 이어집니다.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음악의 강약을 표현합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에 나선 이들은 영암의 한 특수학교 학생들. 발달장애와 청각장애가 있지만 학생들의 열연에 관중석에서는 감동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폐막식이 끝난 며칠 뒤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열리는 무용실. 학생들은 오늘도 공연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일주일에 2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벽하게 습득해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는 반복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무대 섰을 때 그때는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사람들이 많아서. 동작 때 여러 가지 힘들 때 있지만 그게 좋아요. 하늘을 날아 같은 느낌?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공연이라 출연할 무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체전 폐막식 공연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가 뭐 단돈 100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무대에만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학생들. 학교를 졸업해도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들의 작지만 간절한 소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청년을 중심으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제3회 무한 YD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남학중앙공원 일대에서 펼쳐진 페스티벌에는 거리 퍼레이드와 초대 가수 공연, 야간 드론쇼 등 풍성한 행사가 열려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무한 청년들의 백인의 발대식을 비롯해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등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도 열렸습니다. 전남교육회의와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회의 등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예산 분담률을 6대4로 한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5대5 분담률을 주장하면서 149억 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예산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전투비행장 한평 이전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한평군의 광주 군공항 유치 추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한평군이 추진 예정인 12월 여론조사는 군민들의 고통보다 광주시와의 정치적 계산만 염두에 둔 한평군의 결정이며 지역을 기약 없는 분열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한평군의 즉각적인 광주 군공항 유치 추진 철회가 없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과 영암군,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영암호 관광 레저 기반 구축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개발 계획 구상과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민간 투자자 확보와 관광 레저 교육 기반 시설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창사 55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속 가능한 100년 은행으로의 성장과 지역 경제 버팀목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민의 한결같은 사랑과 격려로 총 자산 30조 원의 대표 은행으로 성장했다며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상생 등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화환 대신 기부받은 쌀 300포대를 지역 내 소외계층과 소년, 소녀 가장 등에 전달했습니다. 오는 24일 개장식이 열릴 예정인 완도 해양치유센터 시범 운영에 전국에서 문의가 잇따르는 등 운영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완도군 신지면에 연면적 7,74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수풀인 달라소풀 등 모두 16개의 치유요법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